우린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Let's go.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박하늘입니다. 올해 첫 토익 시험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고 오셨나요? 토익 파트 1, 3 총평을 제가 맡았는데 파트 1과 파트 3 리스닝에 있어서는 조금 난이도가 비교적 쉽게 나온 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혹시 나한테만 어려웠나 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고 일단 오늘 지나간 시험은 잊고 어떤 문제가 출제됐고 어떤 게 정답이었는지 혹시 틀렸다면 다음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풀어나가야 될지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총평 들어가기에 앞서서 www.hackers.co.kr 여기 사이트에는 토익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 관련한 많은 자료들이 여러분에게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강의뿐만 아니라 토익 영어 공부 관련한 자료, 강의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오늘 리스닝 중에서도 파트 1과 파트 3 난이도 설명드릴게요. 파트 1은 중중상 난이도로 그렇게 어렵진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나만 어려웠나 너무 어려웠다 싶다 생각이 들면 이 단어 때문에 조금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아니면 아직 공부를 정확히 하지 않은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들렸는데요. 그런 단어가 들렸을 때는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세모 처리를 하고 다음 보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음 보기가 정답인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생소한 단어였다 싶었지만 다음 보기 잘 들어봤으면 정답인 경우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 출제되었고 어떤 단어들 다음에 또 공부를 할지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다음 파트 3는 난이도가 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만 열심히 했다 하면은 보기도 굉장히 짧고 패러프레이즈도 정확히 주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잘 풀었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어떤 문제들 다음에 어떻게 또 대비해야 될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파트 3에서는 의도 파악이 2문제, 다음 그래픽 문제는 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시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파트 1 단어 살펴볼까요? 지금 무언가를 꺼내는 또는 빼내는 장면이죠. 그럼 사람이 무언가를 빼내거나 꺼내고 있는 중이다 할 때 쓰는 단어 뭘까요? 이 removing 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꺼내다, 빼내다 뿐만 아니라 제거하거나 선글라스를 벗는 동작에서도 removing sunglasses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removing 다양한 요 4가지 이상의 뜻 알아두시고 다음 시험에 또 이런 게 나왔다 할 때는 꺼내는 동작이 있는지 아니면 선글라스를 벗는 동작이 있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지금 옷을 입은 상태죠? 입고 있는 동작 중이 아니라 지금 이미 입은 채로 이 강가에서 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 옷이나 후드티나 이런 자켓을 입고 있으면 어떤 단어를 쓸까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듯이 wearing, 즉 옷을 이미 입은 상태는 wearing이라고 쓰곤 합니다. 그러면 입고 있는 동작은 어떻게 표현을 하지? 쉽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한번 꼭 지금 필기 또는 입력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입고 있는 상태는 wearing이고 입고 있는 동작은 putting on 또는 trying on 이라는 동작 표현 쓰인다는 거 꼭 알아줄 것.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옷을 입는 중이 아닌 이미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왼쪽 wearing 이 상태 표현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이 wearing과 putting on 차이점 알아두시고 다음 시험에서 입는 동작 나왔을 땐 putting on, 입고 있는 상태면 wearing 골라주는 거 잊지 말 것. 자, 이 지금 탐정이 지금 뭘 하고 있죠? 뭔가를 쳐다보고 살펴보고 관찰하고 있죠. 그래서 살펴보거나 관찰하거나 뭐 쳐다보는 그런 중이다, 동작이다 를 나타내는 단어는 요 inspecting이 잘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필기, 그다음에 이해, 외우는 거 지금 한번 같이 해볼게요. inspecting 알아두시고 이 inspecting이 살펴보다인데 지금 이 사람이 뭘 살펴보고 있는지 한번 단어를 같이 살펴볼까요? inspecting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쳐다보다는 looking at.
그리고 reviewing, checking, examining 이 단어들이 다 뭔가를 응시 쳐다보고 좀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동작 중이다 하면은 이 5개 단어들 자주 등장하고 나오고 출제되곤 하니까요. 이 단어들도 챙겨주실 것. 다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의 포즈를 한번 봐볼까요? 이 사람은 지금 몸을 숙이고 있고요. 아니면 다리를 구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굽혀진 상태예요. 그죠? 그랬을 때 쓰는 단어보다 이 bending down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 bending down이 몸을 구부리거나 아니면 숙이거나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시험에 출제된다면 bending down이라는 표현이 적합하겠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헷갈리게 kneeling down이라는 또는 kneeling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kneeling과 bending down의 차이점이 뭐다? 이 bending down은 무릎을 바닥에 닿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몸만 기울이고 수그리고 그 다음에 굽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 kneeling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bending down은 몸을 숙인 상태 또는 굽힌 상태, 구부린 상태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반면 이 kneeling down은 무릎을 완전히 바닥에 꿇은 상태, 꼴린 상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 보시면 이 남자가 톱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톱이라는 단어 한번 챙겨볼 건데 괜찮으세요? 자, 여기 sew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뭐 받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과거 동사로도 쓰이지만 명사로 쓰였을 때는 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sew, 톱이라는 단어 하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to 개념으로 익혀볼까요? shovel은 삽이죠, 삽. 그래서 he's using a shovel 하면은 삽질 중이다 또는 삽을 이용 중이다, 사용 중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계 하나 체크 또 해주세요. lawnmower 이거는 잔디깎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잔디깎기라는 것도 하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체크해 볼게요. wheelbarrow라는 또 단어가 있죠. 요거 손수레라는 뜻이거든요. 이 손수레도 자주 출제되는 단어 중 하나니까 요것도 기억하실 것. 다음 볼게요. 지금 아주 풀이 우거진 상태죠. 그랬을 때 요 우거진 지역을 뭐라고 부를까요? 나무가 아주 무성히 자라나고 있으니까 wooded area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이 수풀이 아주 무성하고 우거진 상태보다 wooded area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나무들이 보이죠? 그래서 뭔가 보인다. 시각적으로 내가 볼 수 있다라는 상태 표현을 visible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보이는 이라는 visible 형용사 하나 또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저 멀리에 만약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요. 그러면 저 멀리에라는 표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in the distance 제가 체크해놨죠? 멀리 떨어져 있다, 저 멀리에 라는 표현으로 in the distance 가끔 나오니까 이것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파트 1 풀 때 약간 당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내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중에 기억이 안 나거나 빠뜨린 단어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이 porch는 성전처럼 이렇게 기둥이 있는 그런 집 테라스 있죠. 테라스. 그래서 그 집 테라스긴 한데 기둥과 같이 있는 테라스를 뜻할 때 porch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성전처럼 그냥 테라스가 아니라 기둥과 함께 있는 기둥이 나 있는 성전이다를 porch 이 단어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chords가 가끔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chords 뭐지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드 맞거든요. 선을 뜻해요. 선 여러분. 그래서 이 코드도 선이다 한번 나중에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chords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bundling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번들은 뭔가 이렇게 뭉텅이 아니면 뭔가 한 다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로 쓰였을 때는 뭔가 하나로 묶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좀 생소했지만 이런 단어들이 있었구나 한번 같이 필기 노트에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단어들이 나올지 살펴봤고요. 파트 1 앞으로 좀 잘 대비를 하고 계속해서
같은 동작 그리고 같은 단어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출제되니까 잘 필기를 해놓고 모아뒀다가 우리 파트 1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잘 풀 수 있도록 할 것. 파트 3 이제 같이 살펴볼까요? 파트 3의 첫 번째 문제는 남자가 누구인가? 즉 스피커가 누군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1번 문제를 연습해 볼 거예요. 남자 또는 지금 화자가 누구인지 맞춰봐야 되는데 준비되셨어요? 자, 일단 남자가 말을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에게 하우스 바이어를 소개해 줄게. 그러면 누군가 집을 팔고 싶은데 이 집에 관심이 있는 하우스 바이어, 잠재적인 하우스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줄게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은 누가 될까요? 여기 제가 적어놨듯이 부동산 중개인 또는 중개업자가 주로 이런 바이어를 소개해 주겠다, 중개하는 그런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real estate agent를 고를 수 있었나 아니면 앞으로 고를 수 있겠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파트 3의 꽃이죠. paraphrase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 표현을 내가 지문에서 이 단어를 또는 이 표현을 듣고 어떻게 다른 워딩, 재표현된 단어를 잘 빠르게 고르나가 관건인 그런 유형이에요. paraphrase 문제 푸는 유형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이 오른쪽 단어들을 고를 수 있나? 지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준비되셨죠? 자, 지문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의 문제가 물건을 사고 싶은데 그게 out of stock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재고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재고가 없는 건 이 매진됐다, sold out이랑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out of stock, sold out 같은 동의어 처리해서 필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이 여자가 뭔가 걱정이 있는데 내 걱정은 뭐 돈 문제다. 내 걱정은 공부 문제다. 내 걱정은 숙제 문제다. 이렇게 직접적인 명사 아니면 단어를 던지기보다는 상황을 좀 문장 속에 넣어서 내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여행 중인데 지금 나는 트립을 하는 중인데 only one day left 했다라고 언급됐을 때 이 여자는 지금 제한된 시간, 하루밖에 없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only one day left를 듣고 이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 limited time 골라줄 수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누군가가 부탁을 해요. 그런데 딱 동사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기보다도 살짝 길게 표현을 했죠? 뭐라고 표현했나 같이 읽어볼까요? Could you please take the old ones away 했으면 여기 take away가 가져가다 또는 치우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take away는 가져가다 또는 치우다 라는 뜻인데 이 치워달라 부탁을 하면 한마디로는 뭐로 paraphrase가 될 수 있을까요? remove, 제거하고 없애고 좀 치워주는 그런 remove라는 단어랑도 똑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take 명사 away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이 remove 보기 속에 있는 치우다, 제거하다, 없애다를 고를 수 있는지 또 한번 이해, 필기 해주실 것. 다음 문제 가볼게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사고 싶은데요.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죠. 너 어떤 걸 사고 싶어? 라고 상대방이 물었더니 내가 the least expensive one을 사고 싶다.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는데 그 물건 중에서 the least expensive one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돌려 말하긴 했거든요. 해석해 보세요. 가장 적게 비싼, 가장 덜 비싼 걸 사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지금 무슨 말이 될까요, 여러분? 어쨌든 가장 그 중에서 저렴한 거, 싼 거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the least expensive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싼 거,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걸 고르는구나. 요거 the least expensive와 the cheapest 고를 수 있는지 또 필기 매치 한번 시켜주세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요거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돈이 많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less amount than expected가 든다라고 너무 안심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더 많이 든다 돈이 아니면 적게 든다?
적게 드는 거죠. less라는 덜 든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less than expected는 내가 생각했던 돈 또는 양보다 적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예산 또는 내가 생각한 책정한 비용보다 적다. 이렇게 less than expected와 under my budget 괜찮을까요? 이렇게 또 두 개 같은 표현이라는 거 필기, 체크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 paraphrase 표현 가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가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을 나는 시간이 알고 싶다. 아니면 나는 장소가 알고 싶다. 이렇게 정확하게 핵심하고 뭔가를 원하는 걸 바로바로 전달하기보다도 문장 속에 녹여내곤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게 바로 장소, 바로 시간 이런 게 아니라 I want to know where the laundry room is 라고 물어봤으면 어쨌든 이 사람은 where가 궁금한 거죠. 장소, 어디 있는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이 where를 잘 캐치했다가 이 사람은 시간이 궁금하다, 장소가 궁금하다. where를 듣고 장소로 연결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where가 들렸을 때는 이렇게 장소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when the conference will start가 들렸을 때는 when을 듣고 시간이 궁금하구나 이렇게 time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연결할 수 있는지 봐주시는 연결시켜주시는 매치시켜주시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필기해서 정리해 보시고 자, paraphrase 정리됐으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파트 3 세부사항 문제 풀어볼게요. 세부사항은 파트 3에서 중간중간에 껴있는 문제예요. 출제가 중간중간에 2번 아니면 3번 문제, 간혹가다 1번 문제도 출제가 되곤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그 제품의 생산량이라든지, 그죠? 근데 이 지문을 일단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A가 이런 식으로 내가 30달러밖에 지금 없는데 수중에 지금 지갑에 30달러밖에 없는데 이 물건 30달러 맞지? 확실하지? 라고 B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B가 30달러가 맞긴 하지만 너가 퀵클리 배송을 받고 싶으면 가격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가격이 오르거나 뭐 내려갈 수도 있다.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단서를 앞에 줬죠. A 말을 듣고 B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뭐다라고 했어요? 딱 시간, 빠른 배송 이렇게 직접적인 단서를 주진 않았지만 빠른 배송을 원할 경우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좀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뭘까? 기다렸다가 가격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고 가격 전에부터 이렇게 퀵클리라는 단서를 캐치하고 퀵클리는 시간 관련된 거죠. 그래서 시간스러운 타임라인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음은 의도 파악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여자 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의도 파악할 준비 되셨나요?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첫 데이트 날인데 우리 맛집 예약하자. 거기 되게 예약 안 하면 안 된대 하면서 신나게 제안을 했어요. 여자에게. 그랬더니 이 여자가 거기 맛집은 전화 연락은 안 받아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전화 연락은 안 받아 라고 한 의도가 뭘까요? A, B, C 중에서 한번 정답 골라볼까요? 같이 한번 오답소거 해볼게요. 자,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다른 수단으로 예약하라. 이거 괜찮나요? 그죠? 전화를 안 받으니까 뭐 단순하게 뭐 메일을 보내든지 아니면 뭐 N사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미리 해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을까요? 의도를?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될 거고 혹시 요거랑 요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으면 너무 극단적이거나 좀 상상력을 너무 발휘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화 연락은 안 받는다고 했다고 거기가 나쁜 곳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화 연락을 안 받아? 너무 나빴네 하면서 절대 가지 말라는 말이구나 라고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될 수 없고 자, C도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전화 연락은 안 받는다고 했지. 아, 전화 연락을 안 받으니까 전화기가 없겠구나. 거기는 좀 전화기 설치를 안 한 곳이구나라고 했으면 너무 상상력을 좀 발휘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좀 의도 파악 문제, 파트 3 의도 파악 문제 풀 때는 객관성을 좀 장착하고 요 앞에 내용과 같이 맥락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고 이 여자가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을까? 극단적인 거 말고 상상력 타입 말고 객관적이고 이렇게 부드럽게 잘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답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아셨죠? 네, 이것으로 리스닝 파트 1, 파트 3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단어, 아는 단어, 그리고 몰랐던 단어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파트 3는 의도 파악뿐만 아니라 세부사항, 그래픽 문제,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풀겠다 연구 분석을 해서 그 방식을 고수해서 계속해서 적중률, 그다음에 오답률 줄여가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도 건승하시고 시험 못 봤더라도 다음 시험에서 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오늘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한번 바라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8일 파트 2와 4 총평을 담당하게 된 종로캠퍼스 김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갑작스럽게 또 어제까지 따뜻하던 날씨가 조금 온도가 떨어지면서 시험장에서 추위를 겪으신 분들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LC 시험 볼 때도 좀 춥고 RC를 볼 때도 추워서 시험 보는 게 조금은 힘드셨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 시험을 혹시라도 보러 가게 되신다면 무릎 담요 같은 거나 핫팩 같은 거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담요를 좀 깔고 앉고 살짝 무릎에 덮어놓으면 그래도 조금 더 추울 테니까 핫팩 하나, 무릎 담요 하나 꼭 챙겨가지고 가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나오는 총평 이외에도 해커스 사이트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요. hackers.co.kr 가셔서 다양한 토익의 자료 가지고 요즘처럼 우리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에는 아마 활용할 자료들이 많을 겁니다.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궁금해 하실 만한 난이도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파트 2하고 4를 여러분들에게 총평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난이도를 설명을 드릴 때 2에다가 중이라고 붙여온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 나왔던 전반적인 파트 2의 난이도가 진짜 와, 이건 지옥의 난이도인걸? 이런 느낌이었다면 오늘 파트 2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만한 답변들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봤던 오해적 답변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다. 그리고 1, 2, 3, 4 4개의 파트를 본다면 그중에서 그래도 꽤 어려웠네 라는 느낌이 드는 게 파트 4였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전의 난이도에 비해서 파트 4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요즘에 들으면서 좀 어려워하시는 호주 남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말이 약간 뭉개지면서 좀 듣기가 힘드셨을 것 같고 그다음 몇몇 단어들이 패러프레이징이 조금 어려워서 이런 게 조금 까다로운 걸 이 정도의 느낌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파트 2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2에서는 일단 첫 번째, 언제나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25문제 중에서 2개에서 아주 많으면 3개 정도까지가 선택의문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 시험에서도 선택의문문이 2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선택의문문은 가장 흔한 답변의 패턴이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패턴, 난이도가 높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패턴, 난이도가 떨어지는 패턴 이렇게 2개가 골고루 혼용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야, 3인분 준비해야 돼? 4인분 준비해야 돼? 매니저가 뭐 노트 안 남겼어? 거기 메모 적어놓은 거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 나도 역시 잘 모르겠고 매니저가 남겨놓은 노트를 찾아보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우회적인 간접적인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면 우리 치킨을 준비해야 돼? 아니면은 비프를 준비해야 돼? 그러면 셰프가 어디다가 적어놨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패턴들도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사람이 예약하려고 했어요. 저기요, 제가 예약을 좀 하려고 정기검진이신가요? 아니면 검사 결과 보러 오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검사 결과를 보러 갈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들린 대로 이야기하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패턴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정기검진을 얘기할 때는 우리 어떤 표현을 쓰냐면 regular check-up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정답들을 좀 볼 건데 이번 시험에선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답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패턴들이 그래도 좀 많은 편이었다는 거. 자, 그럼 첫 번째 이런 유형 한번 살펴볼게요.
자주 나오는 which라고 얘기하는 문제의 패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시면 시험에서는 꼭 하나 정도는 등장을 해요.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올 때는 which가 3개까지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which 문제가 매번 하나는 나오겠구나. 그럼 which는 얘가 대부분은 형용사의 형태로 쓰여서 그 뒤쪽에 나오는 명사를 붙이고 얘를 잘 듣고 정답을 푸셔라 라는 패턴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럼 얘를 한번 봅시다. 자, which room do you want? 너는 어떤 방을 원해? 이렇게 물어보면 자, 네가 원하는 방을 찾으셔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which는요. 어떤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which는 어떤 뜻이냐면 이 중에 어떤이란 뜻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고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기 때문에 나는 저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을 얘기하는 the one이라는 패턴을 정답으로 진짜 잘 가지고 온다는 거. 그래서 which와 the one은 세트로 외워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Which room do you want? 너는 어떤 방을 원해? 이렇게 물어보면 The one next to the elevator. 나는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방이 좋아. 되게 특이하죠? 여러분 있잖아요. 보통은 엘리베이터 옆이나 계단 옆이나 화장실 옆이나 혹은 브레이크룸 옆은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에요. 왜냐면 소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내 방은 엘리베이터 옆이야 이러면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뜻도 좀 시끄럽고 난 좀 불편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너 어떤 방이 좋아? 나는 엘리베이터 옆이 좋더라. The one 이런 거 쓰실 수 있어요. 아니면 너는 몇 층이 좋아? 나는 3층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너는 몇 층에 있는 컨퍼런스 룸을 사용할 거니? The one on first floor. 4층에 있는 거 이런 것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째는 읽을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물어본 정보는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읽을 거리나 혹은 볼거리를 언급해주고 네가 원하는 정보는 이 안에 있거든 이렇게 말해주는 패턴인데 솔직히 제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요 절규할 것 같아요. 아니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미팅 몇 시에 해? 그러면 3시에 해.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걸. 야 미팅 몇 시에 해? 웹사이트 안 봤니? 이렇게 말하면 가슴에 진짜 상처 많이 입잖아요. 그럼 난 절규할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토익에 나온 애들은 이렇게 절규당할 것 같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럼 질문을 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메일 못 봤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메모는 읽어봤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얘기인즉 이메일 속에 왜 이렇게 됐는가라거든 이유가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문제들의 난이도가 이렇게 한 단계 상승을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질문 속에서 야 우리 행사가 몇 시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거기 웹사이트에 맵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시간은 맵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이거 읽을 거리 많구만 이렇게 찾았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읽을 정보가 얘를 포함하지 못하는 형태의 오답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읽었던 그 정보 자체가 질문 속에 이걸 포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어휘 하나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halt라고 얘기하면 이게 stop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why에다 한번 붙여볼까요? Why halt? 왜 멈췄어? 그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이메일 못 봤어? 메모 못 봤어? 웹사이트 안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패턴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2번째는 이게 wide가 붙여서 nationwide 아니면 company-wide 그렇게 전체에 전달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company-wide memo 그러면 회사 전체에 전달되는 메모 이런 느낌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4번째는 제3자를 언급하는 건 우리가 이 우회적 답변 중에서 탑 오브 탑이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남한테 이렇게 싹 밀어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3자를 언급을 할 때에는 시나 히나 쉬라고 하는 불특정인에게 넘기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되면 이름이나 직책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런 거 어때요?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페인터를 내가 찾고 싶은 거예요. 내 방을 예쁘게 색칠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서치를 해봤으나 누가 좋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친구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야, 나 진짜 방 칠하고 싶은데 좋은 페인터를 못 찾겠어. 이랬더니 셀리가 인테리어 자주 바꾸잖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셀리한테 물어보면 좋은 페인터를 아마 알 거야.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야, 너는 토익 어디서 공부했어? 나는 잘 모르겠고 야, 김진영이 토익 공부 많이 했다던데? 그러면 걔한테 물어보면 좋겠네. 이렇게 어떤 제3자의 이름을 받고 언급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 사람한테 탁 넘겨버리는 누군가에게 일을 떠넘기는 패턴으로 제3자를 언급하곤 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잘 알고 있다라는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면 요거는 파트 2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파트 3, 4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뭔가를 학습을 한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그것들에서 많이 배웠다거나 들었다거나 이런 것처럼 나는 잘 알고 있어. 나는 예전에 그 프로그램을 써본 적이 있어. 뭐 이런 패턴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그 정보를 알고 있으니 네가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나는 잘할 수 있다. 너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알려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도움을 거절하는 느낌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그거 좀 도와줘? 이러면 아, 나 많이 해봤거든? 나 이미 배웠거든? 나 트레이닝도 받았거든? 나 예전에 쓰던 프로그램이랑 똑같거든? 이렇게 말하면 아, 네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난 알아서 잘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의 거절의 답변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얘가 파트 3, 4로 들어가게 되면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어. 나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알려줄 수도 있어.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몇몇 가지 독특한 패턴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우리요, 연필을 주문했니? 라고 과거로 물었을 때, 아직 하지 않았다면, 난 내일 할 거거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레포트는 제출했니? 곧 제출할 거야. 아니면은, 너네 그 오더하는 거 전화 한번 해봤니? 그럼 내가, 아, 바로 할게. 이런 패턴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또 하나, 이번 시험에 나왔었던 정답의 패턴과는 상관이 없지만, 자주 나오는 많이 틀리시는 유형을 여기서 하나만 정리를 하면, 연필을 주문했어?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Thanks for reminding me 하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알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나는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려주니까 그 알려준 내용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요런 패턴들 최근에 간간히 나왔던 패턴이니까 같이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야,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 나 벌써 냈거든? 혹은 이런 거, 야, 데드라인이 우리 일주일이나 연장됐대. 그러니까 나는 벌써 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야, 데드라인 언제까지인데? 그러면 나 벌써 냈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데드라인이나 제출 기한이 나랑은 상관이 없다.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이제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야, 우리 여기 너무 좁지 않냐?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옆에 가면은 미팅룸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 미팅룸으로 다 같이 옮겨가자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3명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한 100명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디토리엄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야, 여기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옆에가 내 사무실인데 글로 가면 어떨까? 이런 패턴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좁다라고 하는 게 미팅룸으로 가는 것과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내포된 건 옮기자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토익에 나오는 답변 같은 경우에 뭔가 질문 속에 나오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게 정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관련성을 모르면 놓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법이 등장을 하면 계약이나 합병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합병할 거야. 그러면은 변호사가 필요하고요. 계약서를 써야 한다. 그럼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고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용 관련 이야기에서는 돈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 세 번째는 누군가를 고용을 한다는 건 고용을 하고 했다는 건 이 사람의 일의 시작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뽑았니? 그러면 일을 시작한대.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예문을 좀 살펴볼까요? 야, 합병 서류 좀 도와줘. 어머, 나 법을 몰라. 나는 법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혹은 계약서 쓰는 것 좀 끝내는 거 좀 도와줄래? 나는 법은 아는 바가 없어. 이거 못 하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야, 우리 사람 좀 뽑아줘. 우리 지금 진짜 인력이 너무 없어. 그러면은 check our budget first. 예산부터 확인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뽑던가 말던가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야, 너 새로 비서 뽑았어? 걔 다음 주부터 온대. 야, 우리 새로운 디렉터 이번에 오는 거 아니야? 내일부터 일 시작한다던데? 이런 것처럼 일을 시작하는 기간을
언급을 해서 사람을 뽑았음을 얘기하는 패턴으로 등장할 수 있으니 이런 구조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밀접한 관련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알 거라는 전제로 문제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이게 왜 답이지를 모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3가지 머릿속에 넣어두시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4 한번 가볼 건데요. 그 전에 요거 하나 보고 갈까요? 자, 우리 소형차 생산을 늘릴까? 이렇게 얘기하면 손님들은 큰 차가 좋다는데 이런 것처럼 반대가 되는 패턴으로 답이 나오는 구조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같이 봐두십시오. 자, 그러면 파트 4의 난이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파트 4 전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호주 남자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오는 지문들이 아마 좀 뭉개지면서 잘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속도가 빠르기도 하지만요. 발음 자체가 조금 뭉개진다는 느낌이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호주 남자에 대한 연습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문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지만 한두 지문에서 아주 어려운 패러프레이징들이 나왔어요. 아주 어렵다고 하기 그렇지만 어휘력이 좀 약한 경우에는 좀 까다롭구나 이런 느낌이 들 만한 패러프레이징들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나왔던 어휘들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의도 파악과 나머지 시각 정보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중요한 몇 가지 패러프레이징을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만약에 low rate이라고 하면 이 rate이란 단어에 가격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rate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게 정말 비율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가격을 얘기하는 건지를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그러면 low rate, 낮은 가격으로 팔 거야. 그러면은 discounted price랑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최근에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competition이란 단어랑 contest란 단어는 둘 다 일종의 대회를 얘기하는 거고 뭔가 등수를 매길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행사들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스포츠 컴피티션 하고 얘기하면 레이스 같은 거나 마라톤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고요. 뭐 뮤직 컴피티션, 베이킹 컨테스트 이런 것들 모두 같은 표현으로 대회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형태로 나올 때가 많냐면 선택지에요. A에는 컴피티션, 뭐 C에는 컨테스트 이런 형태로 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귀에 컨테스트가 들리면 컴피티션이 답일 때가 많고요. 컴피티션이 들리면 컨테스트가 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에 두 가지가 같이 나오면 요거 어쩌면 대화 관련 얘기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잘 나오는 패턴이죠 또. demonstrate이라고 얘기하는 건 시연하다라고 하는 건데 시연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 방법을 알려주다라는 표현에 show how 혹은 show what 혹은 show how to, show what to, show 대신에 explain을 쓰는 형태로 설명하다라는 구조로 등장한다는 것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요. 의복에 관련된 단어가 이번엔 2개나 등장했는데 여러분 attire이라고 하는 단어도 의복이고요. garment라고 하는 단어도 의복이죠. 그래서 attire 하는 단어도 clothing으로 그 다음에 garment란 단어도 clothing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의복 관련된 단어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아이고. apparel, 스펠링이 엉망이네. 그래서 apparel이라고 얘기하는 지저분한가요? apparel이라고 얘기하는 단어 왜 무슨 apparel 이런 회사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의복과 관련된 거니까 같이 좀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legal service 그러면 legal이라고 하는 게 법률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legal service를 제공한다 그러면 law firm을 얘기하는 거니까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assignment라는 게 나와서 예를 들어 assignment라는 건 과제란 뜻도 되지만 여러 가지 해야 될 과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연상을 해볼게요. 이제 컨테스트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림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미술 대회 같은 거 나가면 그 미술 대회 주제 같은 걸 미리 얘기하지 않고 그날 당일날 주제를 딱 보여주면서 자 이제 이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도 화면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할 때도 어사이먼트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어떻게 오늘 우리가 컨테스트를 진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트래블, 그럼 트래블은 당연히 트립이란 단어로 심플하게 전환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최근에는 음식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게 vegetarian이에요.
그래서 뭔가 메뉴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음식 같은 것에 케이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레스토랑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참석하는 디너 같은 거를 계획하고 있을 때 항상 직원들 중에 베지테리언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메뉴 옵션에 베지테리언이 없다면 얘를 추가하는 패턴으로 많이 등장을 하니까 베지테리언은 여러 가지 메뉴 옵션과 관련된 표현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트레인이 나오거나 이러면 이런 거 모두 다 transportation하고 관련된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innovative barcode label 하고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바코드가 나왔고요. 이노베이티브한 바코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라벨 이걸로 합시다. 그래서 라벨이 나오면 이 라벨이 나오면 결국은 바코드 라벨이 되게 좋아졌다는 건 프로덕트 자체에 다양한 이노베이션이 생겼다. 이거랑 같은 표현이겠죠. 이런 표현도 같이 봐주시고요. 그다음 어떤 퍼블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출판물인데 출판물에 내가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출판물에 등장했다는 건 기사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티클을 냈다라는 표현이랑도 같은 표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 몇 개 보면 아까 앞에 나왔던 feature란 단어는 얘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특징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딘가에 나타나거나 등장할 때 쓰이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같이 봐두시고요. 특히 이제 featured in magazine 같은 것처럼 행사나 아니면 잡지 같은 거나 미디어 같은 거 등장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foot traffic,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니까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set design, 그럼 무대 같은 걸 디자인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같이 좀 묶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